샤시아는 내성적이지만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소녀였다. 그녀는 벨기에 안트베르펜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해온 그녀만의 특별한 취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포켓몬 컬렉션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처음 본 애니메이션에 빠져들었고 이에 관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게임부터 인형, 카드, 피규어까지 포켓몬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수집하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다. 그 중에서도 샤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피규어였다. 그녀는 수집을 넘어서 종종 친구들이나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좋아하는 캐릭터로 코스프레하여 애니 컨벤션에 참가하는 것을 즐겼고 포켓몬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참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피규어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규어나 인형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기가 많은 희귀한 아이템들은 그 가격이 수천 유로에 달했기 때문에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지역 보육원에 취직하여 아이템 구입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샤시아는 특정한 포켓몬에 빠졌고 그 피규어를 사고 싶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친구로부터 포켓몬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페이스북 그룹을 추천받았고 온라인상에서 존이라는 25세 남성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러 번 대화를 나눴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가 그토록 찾았던 피규어를 조니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니가 제안한 금액이 높긴 했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피규어였기에 샤시아는 거래하기 위해 그를 만나기로 결정한다. 2017년 2월 7일 오전 9시 보육원이 쉬는 날 그녀는 집을 나섰고 지차역으로 향하는 모습이 집 앞 CCTV에 포착되었다. 그 후 기차를 타고 안트베르펜 중앙역에서 내렸고 약속 장소인 조니의 집을 향해 역에서 빠져나갔다. 그 시각 조니는 오전 11시 2분에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녀에게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답장이 없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오지 않자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이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마음이 변해서 다음에 거래하자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그날 샤시아는 거래 직후 친구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친구는 동네 기차역에서 기다렸지만 30분 안에 올 거라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1시간이 지나도 샤시아가 돌아오지 않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얼마 지나지 않은 2시 38분 친구 또한 그녀로부터 오늘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답장을 받게 된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족들은 샤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늦으면 항상 연락하던 평소에 그녀답지 못한 행동에 걱정이 되어 결국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찰은 SNS 메시지를 확인하던 중 조니를 발견하여 신문하였는데 자신도 거래를 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진술하였다. 주변 탐문으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찰은 CCTV 영상으로 그녀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하였고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기차역 CCTV에서 샤시아가 기차에서 내린 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는 뒷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후 역을 떠나 조니의 집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을 보자마자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하였다. 조사관들은 또한 그가 최근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알아냈으며 어떻게 부상을 입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확고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니가 범인이라고 입증할 물리적 증거도 찾지 못했기에 그의 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이 필요했고 그것이 그를 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날 저녁 10시 30분경 드디어 경찰은 수색 영장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당에서 얕은 무덤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곳에는 샤시아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이 묻혀 있었으며 그의 침대 매트리스에서 핏자국과 함께 여성의 머리카락이 나왔다. 모든 증거들이 밝혀지자 조니는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 그는 샤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미리 역에 도착했고 그녀로부터 출발한 기차가 연착되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러자 조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성적으로 불쾌한 단어들을 포함하여 그녀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상한 답장을 보냈다. 샤시아는 이에 당황한 듯 했지만
자신은 피규어에만 관심 있으며 그것만 거래하고 가겠다고 답했다. 그들은 역에서 첫 만남을 가졌으며 피규어가 집에 있다는 그의 말에 집으로 향했다. 조니는 모든 포켓몬 피규어를 진열장에 보관하였는데 그녀가 그것을 구경하는 사이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기 시작했고 관계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샤시아의 저항은 생각보다 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손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이었으며 결국 목을 눌러 그녀의 숨을 멈추게 하였다고 한다. 그는 즉시 구급차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녀를 구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우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샤시아의 휴대폰으로 자신과의 메신저 대화를 조작해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꾸몄으며 그녀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친구들이 그녀의 행방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는 집 근처 마트에서 삽을 구입하여 마당에 구멍을 파고 시신을 묻었다고 한다. 그런 다음 1시간 후인 오후 4시에 트램을 타고 레스토랑에 출근하였다. 매장 카메라를 통해 조니가 부상당한 손에 천을 대고 치료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니는 이 모든 과정은 사고였으며 얘기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를 어떻게 졸랐는지 인형으로 시연해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에 그는 샤시아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며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힘든 과거를 드러내면서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여성에 대한 증오가 생겼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여성 증인들이 재판 중에 증인석에 나와 조니가 자신의 피규어 컬렉션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또 한 명은 그가 자신과 관계를 하는 대가로 500유로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조니는 재판 기간 동안 정신적 심리 평가를 받았는데 자기애적 및 사이코패스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쁨을 누리는 성향이었으며 남에게 책임을 빨리 전가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인 2019년 10월 25일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는데 벨기에에서는 보통 15년에서 23년 사이에 종신형이 끝난다고 한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적으로 그가 형을 마친 후에도 15년의 사법 감시를 받을 것을 명했다. 샤시아의 장례식은 그녀의 고향에서 이뤄졌으며 포켓몬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